안녕하세요. 고익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법 부분 중에 단어와 형태소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단어, 형태소. 각각 말들의 정의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단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던 표현이다 보니까 뭐 책, 책상, 분필 이런 것들이 다 단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형태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접해보던 단어가 아닐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보다 좀 더 큰 단위인 우리 문장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 내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정리한 것을 문장이라고 얘기하죠.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 생각이나 형태를 완결된 형태로 표현한 단위를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장에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어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어절은 흔히 우리가 띄어쓰기의 단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을 끊어 읽거나 띄어쓰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끊어 읽거나 띄어쓰는 단위.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정리하게 될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단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서 형태소랑 같이 연결을 하실 때 그 뜻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단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 자, 네 번째, 형태소라고 하는 건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의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들어갑니다. 뭐냐면 홀로 쓸 수 있으면서도 뜻을 가지고, 홀로 쓸 수 있는 건 제외해도 상관이 없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 자, 우리가 뭐 이 사이사이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는요, 이 정도의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의 가장 큰 단위, 그리고 어절이 그 다음, 단어가 그 다음,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잘 해볼 건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시다.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이죠. 그러나 단어 같은 경우는 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립성.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혼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사용했을 때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단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혼자 뚝 떨어져서 사용을 했을 때, 이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단어에 해당시키지만, 형태소라고 하는 건요, 홀로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홀로 쓸 수 없는 것도 형태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긴 자립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형태소는 자립성이 있어도 자립성이 없어도 상관없이 뜻만 가지고 있다면 형태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이 의미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선생님이랑 예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직 봄바람이 차다라고 하는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자, 생각이나 형태를 완결된 형태로 표현한 걸 보고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은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는 하나의 문장이 되겠고요. 자, 어절은 문장을 끊어 읽거나 띄어쓰는 단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봤을 때
하나, 둘, 셋. 그래서 어절의 단위로는 3개의 어절, 즉 3어절이 되겠고요. 이제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단어하고 형태소 잘 보십시오. 자, 분명히 단어라고 하는 건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어는 아직이라는 말 혼자 쓸 수 있죠? 봄바람이라는 말 혼자 쓸 수 있죠? 차다라는 말 혼자 쓸 수 있죠? 그럼 언뜻 봤을 때 단어는 총 3개인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단어는요, 이 조사를 포함시킵니다. 예외적으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가, 를 혼자 쓸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말하고 너무나도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혼자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포함시키는 녀석이 바로 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단어에 포함을 시킨다. 자, 그래서 단어로 세보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총 4개의 단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단어 정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그럼 추가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혼자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단어라고 얘기하지만 플러스 예외적으로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조사는 단어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형태소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소라고 하는 건 분명히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 단어 같은 경우는 각자 다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 있는 말, 물론 조사 제외하고요. 자, 근데 이번에 형태소 같은 경우는 따로 떼어서 독립되지 않아도 의미만, 뜻만 지니고 있다면 형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직이라는 말은 물론 아와 직으로 떼어버리면 더 이상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죠. 그런데 봄바람을 보면요. 봄과 바람으로 뗄 수가 있고요. 봄 대신에 다른 말을 집어넣었을 때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다른 단어로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렇다는 건 봄에도 뜻이 있고 바람에도 뜻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과 바람을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고요. 자, 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있고요. 이 차다라고 하는 말에서 역시 한번 아까 봄바람을 쪼개서 각각 다른 말을 대입했던 것처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다라는 말에서 차를 가려놓고요. 다른 말을 넣어봅시다. 가다. 의미 바뀌죠. 보다. 의미 바뀌죠. 먹다. 자다. 의미가 바뀌죠. 자, 이 차 대신에 다른 말을 넣었을 때 의미가 바뀐다라는 건 차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차도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있고 물론 나머지 하나인 다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형태소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문장하고 어들 같은 경우는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은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예문. 나는 김밥을 먹었다. 이걸 단어하고 형태소로 선생님이랑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어로 구분하라고 했을 때는요. 먼저 어절을 나눠보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를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사만 찾으시면 돼요. 는 조사죠. 을 조사죠. 자,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조사를 한 번 더 찾아내면 그게 바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나는 김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고요.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가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어로 나눈 상태에서 더 쪼갤 수 있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형태소가 됩니다. 자, 일단 나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말, 는도 더 이상 쪼갤 수 없고요. 김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더 쪼개봤을 때 김과 밥 쪼개봅시다. 김밥, 주먹밥,
소고기밥, 덮밥. 다른 말을 넣었을 때 의미가 바뀌죠. 그렇다라는 건 김에도 의미가 있고 밥에도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김도 하나의 형태소, 밥도 하나의 형태소. 나머지 조사인 을도 하나의 형태소. 자, 이제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서술어 같은 경우는요. 그 서술어의 기본 형태를 찾으시면 형태소 구분이 쉬워집니다. 먹었다라고 하는 건 시제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기본형을 찾으면 먹다입니다. 먹다. 자, 먹다라는 단어를 형태소로 쪼갠다고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나 떼어놓고 먹다, 가다, 자다, 보다. 자, 먹이라는 단어 대신에 가, 자, 보 이런 말을 넣었더니 의미가 바뀝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이 먹도 뜻,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소라는 얘기고요. 그럼 먹 하나의 형태소고 나머지 하나인 다도 물론 형태소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먹 하나의 형태소, 다 하나의 형태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형태소. 그래서 형태소로 쪼개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형태소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형태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건데, 자, 일단 형태소는요, 2개를 기준으로 놓고 각각 2개씩 종류를 나눠서 총 4가지의 형태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립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 관계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떼어놓고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다라고 얘기하고요. 형태소는 형태소인데 혼자 떼어놓고 쓸 수 없는 형태소,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혹은 붙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를 놓고 기준을 좀 잡아봤을 때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기능, 문장의 끝을 맺어준다라거나 아니면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준다거나 하는 이런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나는 김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여기에 선생님이 형태소로 다시 한번 쪼개서 써볼게요. 나는 김밥을 먹었다. 선생님, 지금 이건 뭔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잘 보면요. 먹이라고 하는 형태소 뒤로 어떤 말들이 옵니다. 먹었다, 먹고, 먹으니. 그래서, 뒤에 어떤 표현들이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줄표시라고 보면 되고요. 엇도 마찬가지, 먹었다, 갔었다 등등 앞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앞뒤 표시. 이것도 먹다, 보다, 자다 등등 앞에 어떤 말이 올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앞에 줄표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형태소들을 이것에 맞춰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만 이 중에서 골라봅시다. 그럼 나라고 하는 건 혼자 떼어서 자립이 가능한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립 형태소. 자, 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혼자 떼어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가 힘들죠. 나는, 그는 앞에 어떤 말이 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건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는, 김이라고 하는 건 혼자 쓸 수 있는 말, 밥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떼어서 기능할 수 있는, 그래서 김, 밥, 요건 자립 형태소. 을도 역시 혼자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의존 형태소. 자, 먹이라고 하는 말은요, 먹이라는 형태소만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나 밥을 말이 안 되죠. 나 밥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먹었다, 먹었으니, 먹고, 먹자 등등 뒤에 어떤 말이 함께 와야만 문장의 의미를 완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
마찬가지 요 녀석도 혼자 떼어서 쓸 수 있는 형태소 아닙니다. 그래서 엇도 의존 형태소. 물론 요것도 의존 형태소. 자, 자립성을 놓고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로 나눠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실질적인 의미 기준을 삼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아니면 형식 형태소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라고 하는 건 나를 가리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말들에 붙어가지고 그것에 격을 맞춰주는 일이죠. 뭐 주어라거나 목적어라거나 이런 말을 맞춰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 자, 김도, 밥도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을이라고 하는 건 역시 아까 는과 똑같은 조사로서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 자, 이제 여기서 많이 혼돈할 텐데 얻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먹다라는 말 중에서 먹다라는 말. 자, 우리가 정 어려우면 동작으로 표현해 봤을 때 먹다. 영어로 eat.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먹는다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소는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궁금하다면 다른 말을 대입시켜 보면 되거든요. 자, 먹이라는 글자 대신에 다른 말을 넣었더니 의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먹다, 가다, 자다, 보다, 입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요 다라고 하는 형태소도 형태소이긴 하지만 이건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 문장을 평서형으로 끝맺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먹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실질 형태소. 그럼 엇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엇은 형식 형태소. 자, 마지막 다 같은 경우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종결을 해주는, 그 종결 어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요 녀석들이 형식 형태소, 요 녀석들이 실질 형태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이렇게 형태소 여부를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배운 이 형태소 여부하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연결하게 될 어근하고 접사의 내용들을 함께 섞어서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정리하게 될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내듯이 단어들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붙여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단어 형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단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거거든요. 자, 뭐가 하나냐면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말을 단일어다라고 얘기하고요. 복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두 가지 이상이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근이 두 개 이상이거나 혹은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생긴 말을 복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어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쪼개는데 이 어근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보고 파생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좀 더 자세하게 요 녀석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어근과 접사라는 녀석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합성어와 파생어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